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가을 초자는 벼화자에 불화자를 합친 글자죠. 이 벼가 가을볕에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벼, 그러니까 쌀은 우리가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죠. 결국 가을이란 계절은 인간을 살게 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 추수라고도 하죠. 이 좋은 계절, 우리는 내 마음의 곡식, 나의 마음속 허기를 달래줄 무언가를 꼭 함께 거둬보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89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에 차, 착착착 집중 밀차. 신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중공업.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89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절 뒤에 타다라는 말을 붙이곤 하죠. 그리고 타다라는 동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가을입니다. 맞아요. 해석하자면 가을이 되면서 좀 감상적이어진다는 건데요. 싱숭생숭하다, 좀 민감해진다, 좀 비슷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타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나들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을 타지 마시고 전파 타고 우리 산책할래요 함께 해주시죠. 우리 산책할래요 89번째 산책,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뭔가 살짝. 네. 네.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계절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이제 10월 가을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서 가을 지나갈 때 네. 이게 좀 쓸쓸한 계절이다, 좀 그쵸. 쓸쓸한 가을이다, 가을 이런 탄다.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네. 실제로 가을에 좀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집니까? 이 가을도 그렇고 계절 변화가 이렇게 사람은 리듬이 있는 동물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리듬이 바뀔 때 확실히 영향을 받아요. 뭐 비가 오는 날도 영향을 받지만 가을, 이렇게 여름 이렇게 바뀔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환절기도 그렇고 뭔가 바뀔 때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음을 잡기에 좀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감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감사. 예, 왜냐하면 자, 오늘 뭐가 감사할 제목이에요 물어보면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감사를 이렇게 찾아볼 때 현실감이 돌아오거든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감사거리를 충분히 생각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있었던 일 중에 한 3가지 정도 감사해 보시는 정도, 네. 10분,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글로 네. 직접 써보는 네, 게 좋다는 써보고 말씀이신 거죠? 느껴보고 나누어보고 네. 만끽해보고, 이 말이 좋아 감사인데 진짜 좋습니다. 해보시면 현실로 훨씬 돌아오기 편안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우울하거나 이 계절이 바뀌어서 좀 공허한 마음이 드신다면은 감사일기를 한 3개 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사연을 2개 준비해 놨거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남편은 저에게 난 아버지의 이런 면이 싫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15년 차, 지금 남편은 자신이 싫어했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게다가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 남편의 형도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자랄 때 엄마의 싫었던 모습이 지금 제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행동을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곤 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더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것도 공감이 참 많이 가는 사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좋은 점도 있지만 저거는 좀 내가 어른이 되고 봤을 때 저렇게 안 하고 싶다 하는 면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외모도 닮지만 성격이나 행동, 가치관까지도 부모님을 닮게 되는데 네.
이것도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라면서 봐서 학습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뭐 둘 다죠. 어릴 때 아이들이 판단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냥 보면서 저게 맞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학습이 있겠고 네. 신기한 게 유전성도 있는 게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이제 낳기 전에 네. 20대에 어떤 큰 불안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불안한 상태에서 나중에 아기를 가지잖아요. 네.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불안해요. 어. 이게 뭐 100% 전달되는 건 아니지라도 네네. 그러니까 DNA적으로 선천적으로 엄마가 경험했던 불안이 후천적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영향을 줍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거는. 그러죠. 네. 그렇군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는 뭐 아버지의 저런 모습, 어머니의 저런 모습, 저런 거 너무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캐치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너네 아버지가 그런다고? 너네 어머니가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러면은 난 답답한 거죠. 그렇죠. 나는 너무 보이는데 저게. 나는 늘 겪고 살아왔는데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집에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르게 행동을 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가족이니까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게 나한테 좀 크게 다가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궁금증이 상당히 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왜 그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하고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게 무조건 있습니다. 그죠. 예, 가족끼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는 가면을 또 잘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듯 밖에서 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질문에 있는 게 답인데 예. 일단은 또 그것 말고도 나는 이제 평생 어쩌면 어릴 때는 무비판적으로 쭉 네.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면들은 더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면 가면을 잘 쓰시다 보니까 우리도 네. 그렇고 네. 밖에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가족이 보이는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의외로 당연시 여기고요. 가족이 보이는 단점이 좀 더 아프죠. 왜냐하면 매번 그걸 경험을 하니까. 장점은 경험해도 뭐 괜찮네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단점은 경험할 때마다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단점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장점은 스킵하고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 있으나 없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판단을 네. 이제 좀 부정적인데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더 내 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당연하게. 되고 네. 좀 거슬리는 거는 더 크게 본다는 근데 거네요. 재밌는 게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 네. 누가 내 장점을 이야기하면 나는 당연하니까 네. 뭐 그냥 누구나 해요 그러는데 네. 난 내 단점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열등하게 평가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마지막에 해주시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네.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게 뭔가 나한테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크게 보이는 거. 네. 그게 때때로 내 모습이 비쳐 보여서 거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누군가에게 보이면 네. 자기는 몰라요. 그게 내 모습인지. 하지만 꼴 보기 싫어. 뭐 이상하게 그런 거 모르세요. 살면서 가족 말고라도 네. 주변 지인 중에 별로 내게 함부로 하진 않는데 네. 이상하게 싫은 분들이 눈에 좀 보일 있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상대방이 드러날 때 무의식적으로 네. 좀 싫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좀 티를 내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뭐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네. 가족들은 좀 이 모든 게 좀 봉인이 풀린 그렇죠. 상태로 맞습니다.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 알게 될 텐데 어른이 되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다짐을 뭐 수십 번을 해도 그렇죠. 문득 나도 내가 싫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뭐 너무 오랫동안 축적된 거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려운 걸까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네.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좀 네. 더 이제 구속돼 있는 느낌이 있다가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네. 내가 이제는 분별을 해서 조금 내게 아닌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좌절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는 뭐 누구처럼 안 할 거야. 네. 이런 결심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합니다. 더 합니다. 그 욕하면서 닮는다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욕하면 왜 닮을 것 같으세요? 보세요. 내가 살다가 아빠의 이런 모습이 보였어. 네. 아, 나 진짜 커서 절대 안 그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보면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욕을 하는 순간 난 누구를 떠올리죠? 아버지? 아빠의 단점을 떠올리죠. 네. 그 순간 아빠의 단점이 한 번 더 학습이 되고 각인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그게 보이면 저거 또 저렇다. 내 또 저거 안 한다. 또 학습해요. 네. 그 나도 모르게 아빠의 단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하는 대로 나도 판단받는 삶을 사는 쪽으로 네. 더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닮아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은 단점을 내가 안 닮아야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닮게 되고 반대가 좋아요. 아빠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예, 난 저런 점을 더 닮고 싶어. 아. 이게 긍정적으로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 저거 안 닮을래. 이건 네. 효과가 별로 없고요. 네. 난 저걸 닮을래. 어. 예를 들어 아버지가 화를 잘 내면 네. 나 절대 화 안 내야지. 그럼 화 내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네. 또는 화를 안 내기 위해 모든 애를 거기 써요. 그것도 아. 문제예요. 정반대 삶을 사는 거죠. 내야 될 화도 안 내게 되고 아. 그거보다는 저 사람 성격은 되게 이렇게 적절하게 뭐 표현도 하고 적절하게 화를 내는 거 저 적절함이 좋구나. 난 저렇게 적절하게 하고 싶어. 이런 쪽이 훨씬 좋지. 네. 화를 안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좋은 화도 있는데 아. 다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은 좀 이제 허점이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결심을 아. 충분히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이전에는 무비판적으로 점점 가면서 이게 난지 아빠인지 헷갈리면서 이게 내게 되는 순간에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라도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부정 편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네. 안 좋은 거를 계속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버지의 오히려 좋은 점을 좀 더 또는 보려고 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존경하는 네. 뭐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수진 장군이라든지 예를 들면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 요즘 주변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평가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 있는 어떤 어른이 있으면 멘토로 삼거나 네. 그런 분을 보고 닮는 게 훨씬 좋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네. 나도 모르게 비난을 하면요. 네. 이게 죄책감이 좀 여러 가지가 안 들어요? 좋아요. 나도 그게 고착되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안 바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더 안 좋아지거나 네. 아버지의 어떤 면이 내재화된 나와도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지만 아버지 욕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어른이라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거지만 네. 참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다. 네. 그럼에도 바꿀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럼요. 저는 네.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요. 네. 그렇게 끝까지 애를 써봅니다. 내담자들과 함께. 예.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의외로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팁을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드려본다면 네. 궁금해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이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요 내 모습 중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이 어쨌든 지금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네. 내가 바꾸고 싶다 할지라도 내 미숙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미숙한 모습을 싫어하고 밀어내면 그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약점, 뭐 단점, 못난 점이 어쨌든 내 것이다.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좀 버리고 싶지만 미숙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요. 좀 자기를 이렇게 껴안아주면 좋겠어요. 이게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내 또 이러네. 나 왜 이러지? 그러기보다는 오랜 세월 내가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내가 얘를 발달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내 모습일 뿐이지 얘를 버리거나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인식해서 네. 자기를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요. 자기 비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비난하면 고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비난은 뭐냐면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더 견고해져요. 예, 자기 수용, 자기 격려가 오히려 그걸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약간 어린아이, 성인아이 네. 같은 면들이 한번 성장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수용한다라는 것은 자칫 다 맞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여유를 주고 여지를 주고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내담자들에게 말 많이 해요. 되게 싫어하는 자기 모습 싫어하는 분들에게 네. 보세요. 그렇게 애써서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생겼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 최선이지 않았을까. 본인이 정말 애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인의 모습은 조금 미울 수 있지만 네. 동기라든지 그런 본인의 어떤 마음 자체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어쩌면요. 남들은 별거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서 내가 나를 나쁘게 보는 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이게 못난 거지. 네. 근데 별로 안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빠를 투사해서 엄마를 투사해서 보니까 내가 아빠가 싫고 엄마가 금연이 싫으면 이것도 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너무 아빠를 싫어하다 보니 내 모습이 싫다고 내가 너무 나를 부정적으로 보아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니까 본인의 단점을 꼭 다 고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않으셔도 안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왔네요. 근데 아니 어쨌든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한 장짜리 종이일 수 있는데 내가 한 20년 동안 쌓아왔던 거 한 100장이니까 늘 100장짜리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분히 한 장짜리일 수 있다. 이거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아까 격려하고 수용을 하면요 이런 네. 일이 생겨요. 내 안에 그 내가 볼 때 미워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미워하면 얘는 고립이 되어서 얘는 발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데 네. 얘를 끊어라 버리면 자라 있는 긍정적인 자아가 얘를 이렇게 중화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나 예. 얘 좋은 면이 이쪽으로 가서 얘를 좀 성장시키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타인은 꼭 필요해요. 의미 있는 타인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수용해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보통 상담을 하죠. 수용해 줄 수 있는 뭐 멘토, 친구, 선생님 누구라도 좋고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훨씬 수월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알면서 더 나아가서 무의식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지고 중화되는 과정을 겪고 싶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혼자 성숙시킬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부모 원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분노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돼요. 부모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한은 그 부분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모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만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네. 내가 스스로 해볼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아까 우리가 이거 싫어 이거 안 할래 이거보다 네. 더 긍정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적어보시고요. 그걸 목표로 좀 한 번에 하나씩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적어보시고 상상해 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상상도 해보시고 주변에 아까 닮고 싶은 인물 정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목표 없애기보다 원하는 목표를 좀 적어보시고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연습하고 수용하고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조금씩 근접해가는 자기를 발견하면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과거로부터 건강한 독립이 더 가능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되나 정말 이 부분을 내가 바꿀 부분인가 안 바꿔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네, 안 바꾸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며 네. 수용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내 안에 모든 흠을 다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긁어서 부스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분명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급속도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는데요. 고향도 같고 또 타지에서 생활하는 힘듦이 겹쳐서인지 단시간에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속을 잡다가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직전에 약속을 취소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친구 아주 냉랭해지기 시작하더니 제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사실 친해지고 연락을 정말 자주 하고 또 많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연락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본인의 어린 시절 힘든 일부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느냐, 내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일단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황당한 거죠. 이 친구 제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사연 속의 친구가 약속 취소를 한 번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좀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 그렇죠. 이유를 좀 추측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추측인데 약간 과잉 반응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과잉 반응이라고 실제 이름을 붙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힘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거 보니까 네. 이 약속의 취소를 본인 전체를 거절하는 거절감으로 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약속을 미룬 건데 네. 이분은 이제 거절받았다는 느낌인 거죠. 음. 그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사연이 많았다라는 것은 짐작인데 네. 관계적 상처가 있는 분들이요. 이런 일을 너무 관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시간이 안 맞으면 다음에 봐도 되는데 뭔가 나를 싫어하나? 아. 나를 밀어내나? 이런 식으로 과하게 자기 존재를 거절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네,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하는 건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가끔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나의 불편감을 좀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맞아요. 이어가면서 뭐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 방향을 왜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네. 주고받는 게 맞는데 네. 이런 분들은 자기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누구나 자기 고통이 제일 크다고 느끼는 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정말 자기만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힘든 이야기만 하고 남의 고통은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릴 때 고통이 많았다라는 거는 누가 공감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누굴 공감을 못해요. 아. 자기 고통에 빠져서 일종의 자기 중심성일 수 있고요. 네. 자기 연민이 많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좀 미루거나 어기면 사람이 자기를 싫어해서 거절한다 또는 자기가 또 피해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남의 과도한 탓으로 여겨요.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침작해 보면 이 거절감을 느낄 만한 틀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붕어빵 틀이라고 한다면 붕어빵 틀. 네, 비슷한 상황에 붕어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꾸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약간은 거절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네. 이분은 비슷한 패턴으로 거절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괴로워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사연을 좀 살펴보면 상대방은 사연자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데 네, 반면에 이제 사연자분은 이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단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인간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죠. 이 관계 시소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쪽이 조금 더 좋아하고 한쪽이 조금 덜 좋아하고 약간 이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사람의 성향이나 네. 자란 환경 등등을 통해 볼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 사연은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집착적일 수 있겠다. 사람을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관계하기보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이야기를 더 한다든지 네. 내 입장에 해석해서 나를 거절했다든지 이런 접근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 제가 이건 추측이지만 네. 내 위주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럴 때 실수가 많이 기우는 거죠. 네. 근데 이해도 되는 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면 얼마나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한지 몰라도 그걸 많이 느끼고 허한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쭉쭉 빨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마치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이 울고 보채는 느낌으로 관계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네. 조금 자기 쪽으로 많이 지울고 이렇게 좀 징징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관계에서 적당한 거라는 거 그렇죠. 어떤 네. 겁니까? 이게 이제 관계라는 게요 눈에 사실 잘 안 보이고 사람마다 적절한 이 거리감이 다 다릅니다. 근데 네. 저는 좀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감이 언뜻 들으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거리감이 좁으면 친밀한 거고요. 네. 멀면 덜 친밀한 건데 네. 보세요. 우리가 100명 다 친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당한 거리감. 이 사람과는 코드가 맞고 그러면 좀 더 친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낼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가 싫어할 필요 밀어낼 필요는 없지만은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적당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족 치료 용어에서는 이 관계의 경계선이라 그래요. 경계선. 경계선. 네. 너와 나는 경계가 있다. 아. 이 경계를 존중하고 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경계를 침범해 두르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봐서는 이분은 잘 몰라요. 네. 내가 이 상대를 침범하는지 모르는데 네. 내가 일단 부담스러운데 계속 들어오는데 이를 해치 못하는 것은 일단 내가 말 안 했어도 모르고 네. 이 사람 좀 침범해 두르는 사람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계선을 좀 잘 설정해서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는 것들이 저는 적당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연자분은 내가 이 정도로 좀 배려해주면 나도 이렇게 배려해주겠지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아마 참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어. 자, 이분에게 좀 그래도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연자 앞으로 이 친구를 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조금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자칫하면 이 친구분이 과하게 좀 뭔가 호소를 할 때 네. 자꾸 달래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자기 감정은 자기가 추스리는 거고 네. 달래준다라는 것보다 공감해주는 건 필요한데 이 차이가 있어요. 달래주는 거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아. 공감은 뭐냐면 네.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지만 자기가 그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오버해서 달래주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왜냐하면 계속 달래주면 자꾸 들어옵니다. 음. 네, 그런 건 건강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좀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거 괜찮습니다. 절대 이거 가지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네. 적당한 거리감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이 있을 때 두 사람도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 이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자꾸 받아주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거리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시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시간, 네. 감정적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나치게 듣다 보면 탈진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또 분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 주장을 잘 못하시고 받아주시니까 자기 주장을 좀 하는 힘들면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엔 잘 안 되시겠지만 좀 하시고요. 같은 말로 자기 중심이 필요하다. 내 중심이 끌려다니거나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마음 자세는 늘 열린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이걸 뭐 100점짜리로 다 하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관계적으로 오픈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좀 당당한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너무 치고 들어오면 노하고요. 근데 잘 들어오면 예스 해주고 이걸 잘 구분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가올 때는 환영해 주지만 오버한다면 거리감을 두시고 예, 또 냉랭해진다면 그냥 두세요. 네. 이 사람이 거리를 두고 떠나가는 것을 내가 너무 나서서 달래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는 늘 열린 마음으로 있지만 상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면 네. 이 사람이 정말 더 건강해지면 내게 이제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할 거고요. 이게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네, 맞아요.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좀 나를 지키는 그런 훈련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사연 두 가지를 만나봤고요.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야 돼요?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89번째 산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